자,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으니까 거의 이제 600분 가깝게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얘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씨, 아유 신종희님 5만 원이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도련님 거기 뭐예요? 네, 도련님, 예, 뭘 자꾸 찢고 막 이러니까요. 네. 아, 신정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김성태 씨가 오늘 새벽이었나요? 네. 오늘 왔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음. 몰라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호주 여행을 같이 가고 네. 누가 봐도 골프를 쳤는데 네네. 골프까지 치고 5박 뭐 7박 8일인가를 같이 지냈던 그분을 김문기 씨조차 나는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김성태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김성태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김성태 씨가 이제 뭐 딱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조폭 깡패 배우에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쓰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김성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목포 그쪽이었죠. 제 기억에 목포 출신 이제 깡패 출신이신데.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의 고향 그 정치적 고향이네요. 그렇죠. 네. 목포 그쪽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쌍방울 하면 그냥 뭐 내복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트라이 같은 거. 근데 사실 이제 쌍방울 기업이 트라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업 그 분야가 넓습니다. 심지어는 하다가 연예계까지도 이 쌍방울이 기획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넓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쌍방울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엮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후원금 같은 거 보낼 때도 보면은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많이 보내왔었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쌍방울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5명 정도가 아예 그냥 몰빵하듯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전부 다 이재명 쪽에 지난 대선에 낼 정도로 약간 그때부터 좀 의심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쌍방울에 대해서 제일 의심이 되고 있는 건 크게 이제 세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자기가 그냥 뭐 자기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냥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해 줬다라고 하는 게 지난 국감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야,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가장 적게 잡아도 한 4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많게 잡았을 때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은 정도의 변호인 단위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1, 2억 정도 수준에서 끝낼 수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이제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줬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의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사업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사업권을 뭔가 따냈을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이제 뭐 밀반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까지 크게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쌍방울이와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 김성태 씨가 귀국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고 아마 오늘 새벽에 이제 태국에서 출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출발하기 전에 KBS랑 단독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인정을 한 거는 북한 측에게 내가 이제 돈을 주기는 줬다. 근데 그거는 쌍방울 기업을 통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연락도 한 적도 없고 휴대폰 번호도 없다라는 건데 저는 좀 그 얘기 들으면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으로 빨리 귀국하게 됐던 배경으로 꼽았던 게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뭐 자기 뭐 동생이 됐거나 뭐 다 이렇게 구속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어떻게 근데 그 사람한테 파괴가 됩니까? 몰라요 나도.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번호도 모르는 사람이고 뭐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런 연관도 안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이 파괴가 됐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우리 성지현 대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해준 게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하나 이제 북한 사업 관련돼서 대북 송금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국 관련된 밀반입 사업 이렇게가 있다라는 건데. 변호사비 대납 제가 알기로 변호사비를 한 2억이나 3억인가 썼던 걸로 알아요. 근데 성재현 대표가 얘기하지 많게는 한 100억 정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법무법인 유명 법무법인 한 10개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펌 10개를 쓴 거예요. 10명의 변호사를 쓴 게 아니에요. 로펌 10개를 썼습니다. 선거법 관련돼서. 근데 2억을 줬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웃긴 건 뭐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 변호인들이 왜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있느냐? 아, 그렇죠. 왜 사회이사로 있느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을 다뤘던 분들이 왜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법률 자문으로 있느냐? 뭐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뭐 쌍방울과 연계 관계는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이하의 변호사비를 냈던 건 맞고 마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을 변호했던 사람이 쌍방울의 사회이사였던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충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있겠다 정도로 저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검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김성태가 북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돼서는 개인 돈이다. 근데 이건 했다 얘기한 거는 제 생각에는 증거가 빼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돈간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은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그냥 뭐 사회이사로 있었다.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검찰 출신도 있고 누구도 있었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송금은 돈 준 거는 빼박 캔트거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또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태원 변호사가 얽혀 있는 논란인데 이분이 이제 녹취록에 한번 등장을 하세요. 근데 이 녹취록이 누구 녹취록에서 등장을 하냐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4번째로 이제 안타까운 그 일이 벌어졌던 분.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케이션한테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케이션한테 녹취록 파일의 일부를 전달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전문은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전달했었고 그 일부를 이제 케이션에 공개까지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모텔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태영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이제 A 씨라고 제가 지칭을 해가지고 A 씨가 이태영 변호사한테 그때 우리 얘기했었던 뭐 이재명한테 뭐 어떻게 들어갔던 뭐 한 2-30억 가까이 뭐 되는 뭐 대충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마치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네네 그거 말이죠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녹취록도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했더라도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상당 부분은 저는 밝혀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돈에 대한 흐름이 좀 복잡한 이유가 다이렉트로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태원 변호사한테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전환 사채라고 하는 시비 형태로 줬기 때문에 한 단계 또 꼬아가지고 줬고 거기에 또 얽혀 있는 게 배상윤 씨가 있는 KH 또 그룹인데 KH 그룹은 사실상 배상윤 씨가 뭐 대표를 있다라고 해도 그냥 김성태 씨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그 지금 뭐 이태영 변호사가 됐거나 이쪽으로 전환 사채를 이제 줬다라는 것인데 이 페이퍼 컴퍼니의 돈은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게 또 김만배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천화동인으로부터 470억 가까이를 이제 뭐 대출받다시피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KH 그룹까지 가게 되는 그 흐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쌍방울이라고 했었을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장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파게 된다면 김만배 씨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신 있게 지금 녹취록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야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게 됐거나 은수미랑 관련된 게 됐거나 내가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관리했다라는 취지로 몇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녹취록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헬멧맨 헬멧맨 최우양 씨. 최우양 씨가 김만배 씨의 최측근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쌍방울의 부회장이었잖아요. 이분도 조폭 출신입니다. 거기도 조폭 출신이고 호남 조폭 출신이고요. 성균관대 뭐 부원장도 하고.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만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쌍방울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는 뭐 속옷 회사처럼 되어 있지만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순환 출자를 해놔가지고 구조를 굉장히 지배구조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창 때 삼성보다도 더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자금 흐름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장난질 해놓으려고 이게 뻥튀기 해놓고 주가 조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업이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 이제 자금 세탁용으로 좀 쓰인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일부가 들어갔다고 사용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물증을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 물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김성태 씨가 과연 그래가지고 이 귀국을 했을 때 검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지킬 게 많아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대장동 논란이 됐거나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비협조적이거든요. 김만배 씨도 그렇지. 그렇고. 네, 그래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네, 김성태 씨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약간 좀 제가 아까 드라마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잡범들을 상대할 때는 좀 세게 하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잡돌이를 세게. 그렇죠.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뭐 말로 설득하고 이런 거 안 통하더라고요. 잡범들은 항상 세게. 내가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 오케이. 이 논란에서도 잡범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댓글 중에 또 네. 이진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저희 지역구 쌍문 1동에 사신대요. 그래서 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 성함을 적어놨어요. 댓글 보다가 재밌어서. 그래서 쌍문 1동이면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네. 잘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쌍문동. 쌍문동, 네, 1988에 그거. 쌍문동에 제가 이게 지금 저기 강북 쪽 아닌가요? 도봉구 저희 지역구. 그렇죠. 네. 제가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어요? 쌍문동에 팬다인가 팬다가 아니라 중국 팬다 있잖아요. 쌍문동 팬다. 중국집. 저희 지역구예요. 그거 가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네네네. 올 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역구. 쌍문동 팬다스. 네, 갑자기 거기 기억났습니다. 중국집 맛있습니다. 네네.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사이 저희 1,300명이 돌파. 뭐 역대 지금 막 쭉쭉 올라갑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성재준 맨파워가 좋습니다. 성문형. 네. 성문형님, 재준 씨 반가워요. 출연 고맙습니다. 다음에 재섭이랑 한 봬요.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재준 대표가 또 본인의 이 성재준 TV에다가 저희 정치화수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재준 대표 보러 오신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네. 유튜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가 지금 말씀 4년 5년 전인데 네. 그때는 링크를 공유를 하면은 네.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막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채널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다 하고 네. 올리면은 그게 이제 고지고대로 그냥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진짜 막 갑자기 막 10,000개, 20,000개씩 막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예. 그 한 2, 3년 전부터는 페이스북이 됐거나 유튜브가 됐거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다 막아놔 가지고 링크를 공유했을 경우에는 이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도 조회하고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눌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이 정치와 수다의 힘이 크다. 아유, 그래도 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네. 또 홍보해주니 또 출연해준 게 또 큰 감사고. 네. 하여튼 다음에 혹시 제가 또 나올 일이 있으면은 그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는 좀 세련된 걸로. 다음에 나와주셔야죠. 저희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네네. 자, 이제 우리 또 전당대회 얘기를 안 다뤄볼 수가 없어요.